그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려면 어떤 컬럼을 가지고 아웃라이어를 제거할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할 컬럼을 하나 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카드 DF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타입은 지웠고 V1부터 V28 그리고 어마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컬럼을 아웃라이어를 제거할 거냐라고 하는 거라서 분포를 좀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클래스 있죠? 클래스 이 클래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컬럼을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 함수를 하면 각각의 컬럼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나오고요. 그 코릴레이션을 히트맵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SNS고요. SNS.hitmap 그래서 데이터로 이 코릴레이션 데이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맵을 레드랑 블루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짙은 빨간색, 플러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 가운데 있는 애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니까 1이니까 이렇게 짙은 파란색으로 됐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요거죠. 클래스. 맨 밑에 있는 이 클래스와 상관관계가 많이 있는 컬럼을 찾으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런 애들이 짙은 애들. 여기서 보시면 V12, V14, V17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컬럼들에 비해서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라벨에 타겟 라벨에 음의 상관관계가 더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표로 봐도 데이터로 봐도 되죠. 여기에서 어, 클래스를 선택을 하시면 요 클래스의 상관관계가 있는 애들이 선택이 될 거고요. 얘를 정렬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보신 히트맵에서 보신 거랑 비슷하게 V17, 14, 12, 10뭐 이런 애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클래스에 음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V17이라고 하는 요 클래스 요 피처에 대해서 아웃라이어를 조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17에 대해서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할 건데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막 작성을 해도 돼요. 작성을 해도 되는데 조금 코드가 길어가지고 별도의 함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만들 거고요. 얘는 뭐 데이터 프레임을 받을 거고 데이터 프레임과 다음에 컬럼즈와 다음에 웨이트 이렇게 세 가지 인자값을 받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호출할 거냐면 뭐 get outlier 해가지고 원래 원본 데이터를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자 하는 컬럼 기준이 되는 컬럼을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트 값 아까 우리가 그 25분위랑 75분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것에 웨이트를 곱한다고 했어요. 그 웨이트 값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3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 값을 줄 겁니다. 이렇게 호출을 할 거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할 때 그 우리가 클래스가 0 아니면 1이잖아요. 0과 1인데 가능하면은 이 클래스가 1이네 클래스가 1인 애들만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 걔네들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을 찾는 게 중요하고 0인 애들은 데이터가 워낙 많고 이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클래스가 1인 애들만 선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할 거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 컬럼 정보를 추려 오겠습니다. 걔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거예요. 얘가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수행이 될 거냐면 얘를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볼까요? 클라우드 하기 전에 얘를 실행해 보면 대신에 카드 df로 넣어야 되죠. 데이터 프레임 대신에 카드 df를 이렇게 넣어주고 컬럼즈 대신에 이 v17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데이터 프레임의 클래스가 1인 애들을 선택해요. 한 400개 되겠죠? 400개, 500개였죠? 500개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거에서 V17만 선택을 한 거죠. 요게 이제 프라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시리즈죠, 시리즈. 네. 그래서 거기에서 25분위 값과 75분위 값을 구해요. 그래서 Q25 크라우드에 퀀타일 함수를 써서 0.25 하면 25분위 값을 얻고요. 크라우드에 똑같이 퀀타일 0.75 하면 75분위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IQR이라고 해서 Q75에서 25분위 값을 뺀값을 만들 거고요. IQR 웨이트라고 해서 아까 이 구했던 IQR에다가 웨이트 값을 곱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값을 생성을 할 거예요. 알파 값. 아까 제가 말했던 알파 값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기준 값들을 구해야겠죠. 로이스트와 하이스트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Q25에서 IQR 웨이트 값만큼을 빼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Q75에서 IQR IQR 웨이트 값을 더할 겁니다. 이렇게 더해서 실제 내가 아웃라이어를 결정해줄 그 범위 값들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이스트보다 작거나 이 하이스트보다 큰 애들은 내가 아웃라이어로 규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 프라우드에서 조건 세개를 거는 거죠. 이 프라우드 값이 로이스트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작거나 조건을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작거나 or 프라우드가 하이스트보다 경우에 조건 세 개를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가 선택이 될 거예요. 데이터가 선택이 될 거니까 걔를 인덱스 정보만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턴 이 지금 받아진 애를 이렇게 리턴을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지난주 이 프라우드라고 하는 애는 그래서 카드 df를 17 이렇게 하고요. 그 값은 계산하는 거니까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웨이트가 지정이 안 돼 있네. 1.2라고 할게요. 하면 실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선택이 돼요. 인덱스를 빼보면 1.2 하니까 데이터가 너무 안 나오네. 0.9로 할까? 0.9 1로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이 선택이 된 게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로이스트보다 작거나 하이스트보다 큰 애들, 좀 아웃라이어라고 판정되는 애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로우 인덱스 숫자 번호들 뿐이에요. 이 놈들을 이따가 삭제할 거거든요. 얘네들 삭제하기 위해서 인덱스 하게 되면 이 인덱스 정보만 얻어오는 거죠. 네, 지금 요거 했던 게 이 코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행된 결과와 이 get outlier 요 놈을 웨이트를 1로 준 거랑 똑같이 수행이 될 거예요.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보고 이거를 저희가 여기서 삭제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get outlier 요 놈을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받아온 애를 제가 outlier index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을 삭제하면 되죠. 어디에서? 데이터 프레임 카피에서 그래프 해가지고 아웃라이어 인덱스를 삭제하겠다. 근데 저는 쟤네들은 로우 인덱스다. 액시스를 0으로 주고요. 인플레이스를 true로 주면 데이터 프레임 카피에 이 아웃라이어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삭제가 된 채로 리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카드 df의 데이터 프레임의 개수와 저 df 카피의 데이터 프레임의 개수가 다를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df 프레임 카피를 저 get preprocessed만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얘를 실행을 해서 카드 df를 주면 요 랭스를 각각 계산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7개 정도가 삭제가 됐죠. 실제로 아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데이터 7개가 삭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처리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고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실행을 해버리면 이 아웃라이어가 제거된 채로 실제로 계산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오히려 떨어졌네요. 떨어졌네. 제가 지금 뭐 쓰고 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떨어졌네요. 자존심 상하니까 XG 부스트로도 한번 해볼까요? XG 부스트로. XG 부스트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rom XG 부스트 import XG 부스트 XGB의 클래시파이어죠. 얘는 0과 1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니까 임포트를 하고요. XGB 클래시파이어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 에스티메이터 수를 500, 러닝 레이스를 0.1, 맥스 뎁스를 0.3, 그리고 n 잡스를 -1로 이렇게 한번 주겠습니다. 뭐 그리드 서치까지 하면 더 좋은데 요거만 해도 아마 충분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XGB의 fit에서 x의 트레인과 y의 트레인, 그 다음에 이 get 이발까지 한 번에 하나의 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xgb classifier 맥스 뎁스를 3으로 줘야죠. 네, 재현율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별로 높지가 않네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